네, 오늘의 공략주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 대응 전략 꼼꼼하게 세어보는 시간이죠. MBN 골드 정석일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략했던 대한제강 그리고 송원사업부터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이 대한제강은 어제도 상승 마감했더라고요. 네, 대한장은 실제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난 이후로는 큰 폭의 조정 없이 정말 꾸준하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이제 편입 이후로는 지금 수익률 한 60%를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제한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철근을 좀 생산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런 건설 경기에 따른 좀 영향을 계속 받는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 들어서 또 이렇게 철강 가격이 또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에 따라서 실적이 계속 업그레이드가 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사이클을 타는 이런 업종이다 보니까 실제로 좀 큰 폭의 조정은 보이진 않았었고요. 꾸준하게 이제 매수 편입한 이후로는 우상향을 좀 그리면서 상승세를 좀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세가 좀 어제도 한 11% 정도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되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런 철강 관련된 이슈들은 당분간 또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좀 크고요. 그리고 이제 경기가 기본적으로 건설 경기 관련돼 가지고는 이 사이클이 뭐 한 1년이나 이렇게 단기간 내에 끝나는 게 아니라 한 2, 3년 정도 좀 지속되는 흐름이고, 이미 우리나라 이제 대기업들, 우리나라 대형 건설사들이 지금 받아놓은 주택 수주만 보더라도 지난해 사상 최고치의 수주를 좀 기록을 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철근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될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한장은 이미 현재 구간에서도 많이 60% 이상의 지금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은 어느 정도 좀 조정이 오는 이런 자리에서도 충분히 다시 한번 접근해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눌림시 조금씩 이제 모아갈 만한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리뷰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뭐 큰 수익이 좀 났다라는 거 한번 말씀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송원산업을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송원산업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 편입한 이후로 초반에는 조금 이제 약간 조정세, 약간 횡보세를 좀 보이는 모습이었었는데, 역시나 최근 들어 다시 한번 좀 강한 상승세를 만들면서 목표가를 뛰어넘는 아주 좋은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원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학 제품들, 특히나 이제 플라스틱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을 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첨가제를 이제 주로 생산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송원산업이나 뭐 지금 방금 말씀 대한제강의 이런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경기 회복에 따른 사이클의 수혜를 받는 종목이다 보니까 역시나 추세적인 상승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송원산업은 실제로 최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제 플라스틱 그런 화학 제품들의 생산이라든지 화학 제품의 수요가 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들어가는 첨가제 역시 수요가 지금 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 종목 역시 일단은 목표가를 터치한 상황이지만은 대한제약과 비슷하게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시세가 끝난다기보다는 충분한 추가적인 상승 흐름까지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최근 들어서 국내 이런 화학 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송원산업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지금 우상향을 좀 그리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충분한 추가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남아있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목표가를 22,000원을 제시했다가 지금 일단 목표가 더 도달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종목을 추가적인 그 목표가까지 더 끌고 가신다고 한다면은 일단은 2차 목표가로 한 25,000원 정도까지는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 상승이 나오고 살짝 다시 눌려서 22,000원 정도에 머물러 있는 상황인데, 한 25,000원 정도까지 충분한 더 상승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그 정도로 2차 목표가를 잡고서 그냥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목표가까지 잘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증시 조금 쉬어가는 움직임 보였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으로 대응해 봐야 될까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새로운 종목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최근에 이렇게 경기 회복에 따라가지고 오늘도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또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나 한쪽에서는 반도체 섹터, 그리고 반도체 투자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계속 나오게 되면서 이 반도체에 대한 종목에 대한 모멘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한번 준비해 봤는데 종목명은 이제 ISC, 영어로 이제 ISC라고 하는 이제 종목이고요. 네. 오늘 이 종목을 한번 이제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ISC에 대해서 이제 사업부나 이제 모멘텀들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이 업체는 이제 반도체 이제 테스트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산을 하고서 실제로 이제 후공정을 한번 거치게 되는데 이 후공정에서 반도체가 잘 작동이 되는지 이런 테스트 작업을 진행을 하게 되죠. 테스트를 할 때 단순히 그냥 이 반도체 칩을 그대로 이제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케이스 이런 소켓에 집어 넣어가지고 테스트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이 소켓을 생산하는 업체가 ISC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SC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용 제품도 만들고 비메모리 쪽 제품도 모두 생산하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내 뭐 삼성이라든지 SK 하이닉스 이런 업체들하고도 충분히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외 쪽으로는 뭐 퀄컴이라든지 실제로 애플 이런 업체들한테도 제품들을 공급을 하게 되면서 굉장히 매출처가 굉장히 다각화돼 있고 안정적인 이런 그 구조를 좀 가지고 있는 이런 업체라고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현 시점에서 이제 ISC를 이제 말씀드리는 모멘텀으로는 일단 최근 들어 삼성전자 관련된 내용들이 더 부각됐기 때문인데 삼성전자에서 최근에 이제 외주를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반도체가 쇼티지가 심각한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반도체 수급난이 굉장히 불안한 상황인데 실제로 지금 수요는 많은 상황인데 공급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이 파운드리 쪽은 지금 풀가동하고 있음에도 수요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추가적으로 외주를 줘서 생산량을 늘리겠다라고 이제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외주를 좀 확대하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후공정 이런 테스트 물량들도 많아지기 때문에 테스트 물량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는 이러한 테스트 소켓 역시 같이 수요가 좀 증가된다라는 관점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삼성전자 외주를 또 확대함에 따라서 앞으로 기존 실적 추정치보다도 추정치가 좀 더 상향될 수 있다라는 점을 한번 주목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조금씩 상승 흐름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ISC 같은 경우는 원래는 좀 메모리 반도체 쪽 비중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이제 거기에 들어가는 테스트 소켓 비중이 좀 더 높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비메모리 쪽으로도 매출 비중을 굉장히 많이 높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좀 비교했을 때 리너공업이라는 회사랑 조금 비슷한 이제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비메모리 쪽 비중까지 좀 최근에서 계속 강화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저평가 흐름을 깨고서 이제 상승 흐름들을 지속할 수 있다. 이제 이런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충분히 현재 구간에서 많이 올라온 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 이제 추가적 또 모멘텀 같은 경우에는 이제 DDR5로 이제 전환이 되면서 이 제품 단가가 상승한다라는 점도 동사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표준으로 전 세계에서 표준으로 원래 사용하고 있던 거는 DDR4를 기준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작년에 이제 7월달에 표준안이 공개된 이후로 이제 국내 기업들도 그렇고 반도체 업체들이 DDR5 이런 제품들을 하나씩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점차적으로 DDR5로 이제 전환이 이제 많이 일어나게 될 건데, DDR5로 전환을 하게 되면 반도체 사이즈가 조금 달라집니다. 반도체 크기가 조금 변화하기 때문에 여기에 테스트를 할 때 들어가는 소켓의 크기도 달라진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DDR5용 전용 이제 테스트 소켓이 필요한데 이거를 생산하는 또 업체가 ISC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소켓이 새롭게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서 제품 가격도 기존에 생산하던 제품 가격보다 좀 더 이제 비싸게 팔 거기 때문에 이런 점에 따라서도 이제 실적 성장 같이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 이런 DDR5라든지 비메모리 시장의 좀 확대로 인해 가지고 올해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격 전략을 좀 바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면은 최근 들어서 한번 조정 이후로 지금 조정폭은 어느 정도 회복을 좀 한 모습이었었는데 역시 매수는 이제 시가 매수를 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직전 고점대가 한 29,000원 정도가 이제 직전 고점으로 나와 있는 상황인데 1차적으로 한 28,000원 정도까지 1차 목표가를 잡고서 한번 대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로는 하단에 한 22,000원 정도를 손절가로 잡고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ISC 반도체 관련 기업인 것 같은데요. 이 목표가는 28,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FOMC를 앞두고 이 관망세가 짙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 오늘 증시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혼조세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 미국 증시는 이제 빅테크 기업의 또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었고, 그 다음에 FOMC도 지금 결과가 나오기 전인 상황이다 보니까 역시나 미국 시장에서 관망세가 좀 짙어지는 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좀 보합권으로 이제 마감이 된 모습이었었는데, 그래도 주택 판매 지수라든지 이런 경제 지표가 일정 부분 좀 호조로 좀 보이게 되면서 다우존스만 조금 소폭 상승한 이런 모습으로 어제 미국 증시는 마감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뭐 크게 특별한 악재는 없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일 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최근 들어서 굉장히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취임 100일을 앞두고 나서 이제 연설을 좀 앞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약간 관망세가 짙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FOMC가 또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런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 어느 정도 관망세가 현재 지금 이어지고 있는 국내 시장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든의 연설에서는 최근에 한번 이슈가 됐었던 뭐 증세 관련된 얘기가 다시 한번 좀 불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좀 지켜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 다음에 FOMC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향후 지금 최근에 경기 전망을 어떻게 좀 볼 것인가 이런 걸 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관망세를 좀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오늘도 이런 결과들이 완벽히 지금 나온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결과는 내일 이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도 일단은 종목 장세의 흐름이 훨씬 더 강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다만 이제 미국 시장에서 뭐 특별한 악재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뭐 큰 폭의 조정보다는 어느 정도 좀 횡보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런 식으로 한번 전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FOMC가 이제 결과를 좀 앞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좀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이번 FOMC 같은 경우는 사실 특별하게 뭐 기대할 내용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현재 상황에서 최근에 뭐 경제 지표가 잘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이제 미국에서 제롬 파월이라든지 연준 의장이 이렇게 테이퍼링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이렇게 강하게 제시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이번 FOMC 회의에서 이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감은 비교적 적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기보다는 FOMC가 결과가 확인되고 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은 그 결과를 앞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은 관망세가 이어질 수 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좀 종목을 좀 대응을 해보자고 한다면은 최근에 시장 흐름들이 좋은 최근에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계속해서 좋은 흐름들 만들어 가고 있는 역시나 경기 민감주들. 경기 민감주 실적 전망도 굉장히 좋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이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는 이 흐름에 좀 집중을 하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역시나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실적주들이 훨씬 더 강한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일단 테마성 종목을 따라가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실적주를 조금 대응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전략까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가져가 보자는 의견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혹시 무료 방송 하실까요? 네, 오늘 이제 수요일이니까요. 장 마치고 나서 이제 무료 방송을 진행을 하고요. 오늘은 이제 무료 방송 4시 30분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4시 30분에 MBN골드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시면은 이제 FOMC 결과라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향후의 실적 전망 좋게 보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4시 30분에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야기들 챙겨가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MBN골드 정석일 매니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